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으로 노인의 해석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젊은이가 길 한가운데서 다투고 있는 것을 지나던 노인이 보고 다가갔습니다. 자네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투는가? 한 젊은이가 저 앞쪽에 지나가는 절름발이를 향해서 어르신, 저 사람이 다리가 짧은 것이 맞습니까? 다리가 긴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시면서 그 두 말이 틀린 것은 아니네. 하지만 다리가 좀 길다 하는 말이 옳다고 보네. 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두 청년의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노인이 이야기해 준 다리가 길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오랫동안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참 특유하게도 그분들의 집안에는 꼭 변호사, 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일만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가 더 많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의 흠이 될까? 더 이상 말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동 현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자기 집안에 변호사, 검사, 심지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흠이 되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조롱거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흥분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러한 진실성이 떨어진 이야기를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큰 난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제가 성경 디도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 그레데인들은 그레데인은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갑돌 또는 블레셋 오늘날 저 중동에 아주 시끄러운 팔레스타인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유튜버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레데인을 거짓말장이라 말한 이 선지자는 사실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시대적 또 그 어떤 지역성을 봤을 때 철학자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 가끔 읽었던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한 분은 우암 이승만 선생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조선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조선인을 가리켜 거짓말을 잘하는 자라 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 때문에 아니라 조선인들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또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다수는 이승만 박사를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레데인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라고 했던 이 선지자, 철학자의 말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한국인을 종자개량을 해야 한다 할 만큼 문제가 있으면 학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듣기 거부하고 참으로 분노가 날지라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편 101편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집안이라는 말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행한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 지혜가 가득하고 또 명철을 얻게 해주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지식인이라면 이러한 말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역사적 사실, 역사적 어떤 근거 이런 것들까지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 21장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남의 재앙,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아이고야 하면서 슬퍼하는 척해도 뒤에 가서는 떡과 술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동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두세 살 차이가 나는 정도이죠. 이런 사람이 동학을 다 지켜봤죠. 왜냐하면은 동학이 일어난 때에 이승만 박사가 1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마 16살이나 17살이 됐겠죠. 그분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던 현장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시영 선생의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치 말 것이며, 둘째, 충성과 의리를 존중하여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며, 셋째, 일본인과 서양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인의 도를 지킬 것이며, 넷째, 군사를 일으켜 성중 시내에 들어가 권문세가 권력자들을 없애고 법과 원칙을 세우고 사리를 분명케 할 것이라. 이 선언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난을 일으킨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노란 깃발을 들었는데 그들 나름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랐던 것이다. 동쪽에서 일어나면 서쪽에서 뒤따르고 남쪽에서 일어나면 북쪽에서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도초에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노략질하며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있습니다. 6.25를 미국이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논문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 27살, 28, 29, 이 당시에 제가 석박사 학위 논문을 한 7, 8
10편 미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산 선생은 내 나라를 죽인 원수를 거짓말 그리고 부정직함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나라를 죽인 원수를 거짓말과 부정직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더 보태고 짜집기 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시점, 광화문에서 젊은 부인네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초등학생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상이 그려져 있는 풍선을 차고 다니는 그 때들을 보다가 왔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면 뭐죠?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성경은 인간과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듣죠? 인간은 짐승의 일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절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그 일 가운데 제가 공장에 다니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은 대학에 있었습니다. 제가 야간에 학원을 갔을 때 그들은 술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경들이 방패를 들고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그 주변에 공사장에서 철근 동가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땅에 튀어서 그 경찰들의 방패를 내려치는 그런 살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저녁이 되어 술집에서 희희낙낙 거리면서 자기네가 철근으로 던져서 경찰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물론 성경에서의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정의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 해서 그런 말로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